신장이 걱정되신다고요? 그래서 채소를 열심히 드시고 계신가요? 그런데 오늘 드릴 말씀,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것과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오복래 씨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까? 올해 68살이신 오복래 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30년 넘게 근무하신 후 퇴직하셨습니다. 손자 셋을 두셨고 집 앞 텃밭 가꾸는 것이 큰 즐거움이셨습니다. 2년 전 정기 건강 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1.6으로 나왔습니다. 담당 선생님께서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졌으니 주의하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복래 씨는 그날부터 채소를 훨씬 더 열심히 드셨습니다. 시금치 된장국, 아보카도 샐러드, 삶은 감자, 토마토 주스, 이름만 들어도 건강해 보이는 음식들이죠. 방송에서도 항상 좋다고 했고 자녀들도 사다 줬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검사를 받으셨을 때 크레아티닌이 오히려 1.8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오복래 씨는 이해가 안 되셨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채소를 드셨는데 오히려 나빠진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복래 씨가 식단을 바꾼 후 6주 만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신장이 걱정되실 때 오히려 조심해야 할 채소들과 그 이유입니다. 둘째, 신장 건강에 진짜 도움이 되는 채소 5가지와 올바른 섭취량입니다. 셋째,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채소 손질법과 우리 식탁의 진짜 숨은 위협입니다. 마지막이 특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먼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건강 정보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으신 분, 투석 중이신 분, 혈압약이나 혈당약을 드시는 분은 식단 변경 전에 반드시 담당 주치의 선생님 또는 신장 전문 영양사와 먼저 상담하십시오. 자, 크레아티닌이 무엇인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레아티닌은 우리 근육이 에너지를 쓸 때 만들어지는 노폐물입니다. 건강한 신장은 이 노폐물을 혈액에서 걸러내어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크레아티닌이 혈액 속에 쌓입니다. 수치가 올라갈수록 신장이 더 힘들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한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성인 인구 8% 이상이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습니다. 60살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는 약 4명에 1명꼴로 신장 기능 저하 소견이 발견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미 많은 분들이 신장 건강을 걱정하며 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채소가 진짜 도움이 되고 어떤 채소가 오히려 해로운지 제대로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이 그 답을 드리는 날입니다. 이제 핵심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장이 걱정될 때 오히려 조심해야 할 채소들입니다. 이것이 오복래 씨 크레아티닌이 왜 오히려 올라갔는지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칼륨 들어보셨죠? 칼륨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미네랄입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장이 건강하신 분들에게는 칼륨이 풍부한 채소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혈액 속 칼륨을 소변으로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혈중 칼륨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의학 용어로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대한신장학회 진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혈청 칼륨이 5.5 이상이 되면 고칼륨 혈증으로 진단합니다. 이 상태가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심장 근육의 전기 신호가 흐트러집니다. 근육 전체에 힘이 빠지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심한 경우 심실세동이라는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온몸이 이유 없이 무겁고 기운이 없으신가요? 손발이 저리거나 쥐가 자주 나십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맥박이 고르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빨리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채소에 칼륨이 많을까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 대부분이 칼륨이 많습니다. 한국 식품 성분 데이터베이스 수치입니다. 시금치 100g에는 칼륨이 558mg이나 들어있습니다. 아보카도는 100g에 485mg이고요. 감자는 421mg, 토마토는 237mg이다. 오복래 씨가 매일 드셨던 채소들이 바로 이것들이었습니다. 시금치 무침, 아보카도 샐러드, 삶은 감자, 토마토 주스, 건강을 챙기시겠다고 열심히 드셨는데 오히려 신장의 부담을 더 얹고 계셨던 겁니다. 오복래 씨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거지요. 물론 칼륨 제한이 얼마나 엄격해야 하는지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현재 혈중 칼륨 수치와 신장 기능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이야기가 있습니다. 채소를 삶으면 칼륨이 빠진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잠시 후에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신장 건강에 진짜 도움이 되는 채소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채소를 고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칼륨이 낮아야 하고, 인 함량이 낮아야 하고, 항산화 또는 항염 성분이 풍부해야 합니다. 왜 인도 신경 써야 할까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인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혈중인이 올라가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뼈가 약해지고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석회화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칼륨과 인 두 가지 모두를 신경 써야 합니다. 다섯 번째 채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채소가 오늘의 1위일지 맞춰보세요. 다섯 번째는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를 신장 건강에 추천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연스러운 이뇨 효과가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에는 아스파라긴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소변 생성을 도와 신장의 배출 기능을 꾸준히 지원해 줍니다. 처방 이뇨제처럼 강하지는 않지만 매일 드시는 음식을 통해 신장을 도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글루타치온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신장 세포들이 독소나 산화 스트레스로 손상받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셋째, 엽산이 풍부합니다.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 중 빈혈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스파라거스의 엽산은 적혈구 생산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아스파라거스 섭취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한신장학회 저단백식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3기 이상이신 분들은 하루 60지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인 손바닥 크기 정도입니다. 조리법은 올리브유를 조금 두르고 200도 오븐에서 10분에서 15분 굽거나 들깨가루와 참기름으로 무쳐 드시면 우리 입맛에도 잘 맞습니다. 아스파라거스를 구하기 어려운 날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이나 애호박이 훌륭한 대안입니다. 오이는 칼륨이 매우 낮고 수분이 많아 신장 건강에 좋습니다. 애호박도 부드럽게 익혀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칼륨도 낮습니다. 네 번째는 빨간 파프리카입니다. 마트에서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프리카 중 어느 것을 고르십니까? 오늘부터는 꼭 빨간색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빨간 파프리카는 칼륨과 인이 모두 낮습니다. 동시에 비타민C가 하나에 190mg 이상 들어 있습니다. 성인 하루 권장량의 2배가 넘는 양입니다.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비타민C가 많으면 신장 결석이 생기는 건 아닌가요?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장 결석 우려는 주로 하루 0mg 이상의 비타민C 보충제를 오래 드실 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음식에서 자연스럽게 얻는 190mg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자연식품의 비타민C는 신장 혈관 내벽 세포들을 보호해줍니다. 초록 파프리카와 빨간 파프리카, 많은 분들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초록 파프리카 하나의 비타민C는 약 80mg입니다. 빨간 파프리카 190mg의 절반도 안 됩니다. 게다가 빨간 파프리카에는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성분도 훨씬 풍부합니다. 같은 값이면 빨간색을 선택하세요. 조리할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열에 약합니다. 가능하면 생으로 드시거나 달군 팬에 올리브유 두르고 2분에서 3분만 빠르게 볶으시면 비타민C가 상당 부분 유지됩니다. 하루 반 개에서 1개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이라고 하면 놀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늘이 신장에 부담이 되지 않나요? 그런데 만성 콩팥병 초기에서 중기 환자분들에게 마늘은 정말 훌륭한 식품입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은 알리신입니다. 그런데 알리신은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있지 않습니다. 마늘 안에는 알린이라는 물질과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따로따로 들어 있습니다. 마늘을 으깨거나 다지면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알리신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입니다. 마늘을 다진 직후 바로 가열하면 알리나아제 효소가 열에 의해 즉시 파괴됩니다. 알리신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마늘 향은 나지만 실제 건강 성분은 상당 부분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진 마늘을 10분 동안 그냥 두세요. 그 짧은 10분 사이에 알리신이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요리에 넣어 가열하시면 됩니다. 마늘이 신장에 좋은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혈압 강화 효과입니다. 고혈압은 만성 콩팥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2024년 국제 고혈압 학술지에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입니다. 39개 임상시험 298명을 종합 분석한 결과 알리신이 충분한 마늘을 규칙적으로 드신 고혈압 환자분들에서 수축기 혈압이 평균 8.3mHg 낮아졌습니다. 이 효과가 어떻게 생기는지 연구자들이 밝혔습니다. 마늘이 우리 몸의 엔지오텐신 전환 효소를 억제하고 산화질소라는 혈관 이완 물질 생성을 늘립니다. 혈관이 자연스럽게 넓어지면서 혈압이 낮아지는 겁니다. 둘째, 강력한 항염 효과입니다. 만성 콩팥병은 신장 조직 안에서 지속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염증을 조절하는 핵심 단백질인 NF, 카파비가 활성화되면 신장 안에서 염증 물질들이 쏟아집니다. 마늘의 알리신이 바로 이 NF, 카파비의 활성화를 억제합니다. 셋째, 신장 섬유화를 늦추는 효과입니다. 만성 콩팥병이 진행되면 신장의 정상 조직이 딱딱한 흉터 조직으로 바뀌는 섬유화가 일어납니다. 마늘 성분이 이 섬유화를 일으키는 세포들의 활성화를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하나입니다. 와파린이나 클로피도그렐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 또는 혈압약 중 엔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라고 불리는 에날라프릴 같은 계열약을 드시는 분들은 마늘 섭취를 갑자기 많이 늘리기 전에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십시오. 특히 엔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는 그 자체로 체내 칼륨을 보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도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니 함께 드실 때 혈압이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콜리플라워입니다. 콜리플라워는 양배추처럼 생겼지만 속이 하얀 채소입니다. 요즘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훨씬 중요한 이유로 드셔야 하는 채소입니다. 반컵 기준으로 칼륨이 약 88mg, 인이 약 22mg밖에 안 됩니다. 채소 중에서 이렇게 칼륨과 인이 모두 낮은 것은 흔치 않습니다. 대한신장학회와 서울아산병원 신장과에서 만성 콩팥병 환자들에게 권장하는 채소 목록에 콜리플라워가 올라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콜리플라워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어려운 이름이죠?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소화되면 신장 안에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물질이 됩니다. 왜 중요할까요? 우리 신장 안에는 네프론이라는 아주 작은 필터 단위가 있습니다. 건강한 신장에는 이것이 약 100만 개나 있습니다. 이 네프론들이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문제는 네프론이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 조직은 재생 능력이 있는데 신장의 네프론만큼은 예외입니다. 한번 망가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네프론들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만성 콩팥병 관리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콜리플라워가 바로 그 보호막 역할을 해줍니다. 조리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콜리플라워는 물에 오래 삶지 마십시오. 좋은 성분들이 물에 녹아 나갑니다. 찌거나 오븐에 굽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한국 음식에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콜리플라워 볶음밥을 추천드립니다. 콜리플라워를 잘게 다져서 드시던 밥의 절반과 섞어 볶아 드시면 혈당도 낮추고 신장에도 좋습니다. 이제 오늘의 1위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색깔이 보랏빛입니다. 칼륨과 인이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채소 중 가장 낮습니다. 마트에서 1년 내내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아주 저렴합니다.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첫 번째, 오늘의 1위는 적양배추입니다. 보랏빛이 나는 양배추. 마트에서 일반 양배추 옆에 놓인 좀 더 작고 짙은 보라색 양배추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격을 보십시오. 하나에 2,000원에서 3,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채소가 신장 건강에 이렇게 좋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왜 1위인지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칼륨과 인이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중 가장 낮습니다. 반컵 기준으로 칼륨이 약 170mg입니다. 시금치 반컵의 칼륨이 280mg 넘는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이 마음 편하게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채소입니다. 둘째,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습니다. 그 보랏빛을 내는 색소 성분이 바로 안토시아닌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이 강력한 항염 효과를 냅니다. 마늘의 알리신과는 다른 염증 경로를 막아줍니다. 두 가지 성분이 서로 다른 경로로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마늘과 적양배추를 함께 드시면 항염 효과가 더 강해집니다. 셋째, 안토시아닌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2024년에 발표된 대한신장학회 연구 결과입니다. 만성 콩팥병 3기에서 4기 환자 중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채소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신 그룹에서 신장 기능 감소 속도가 연간 평균 2.1매를 느려졌습니다. 이것이 임상적으로 얼마나 의미 있는 수치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장 기능이 1년에 2ml씩 천천히 떨어진다면 투석이 필요한 시점이 몇 년 더 늦춰질 수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이 어떻게 혈당을 도울까요? 안토시아닌이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인슐린 감수성을 높인다는 말입니다. 인슐린이 잘 작동하면 혈당이 안정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신장이 덜 손상됩니다. 조리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적양배추는 오래 익히면 안 됩니다. 보라색이 회색이나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익히면 안토시아닌이 파괴됩니다. 생으로 드시거나 아주 살짝 데치거나 찜기에서 2분에서 4분만 살짝 쪄서 드세요. 색이 진보라색을 유지하고 있을 때 안토시아닌이 살아있는 겁니다. 저염 겉절이로 만들어 보세요. 채 썰어서 식초와 매실청, 참기름 아주 조금, 소금은 최소한으로만 넣어 버무리시면 됩니다. 멸치 액젓은 넣지 마십시오. 나트륨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드실 때 레몬즙을 조금 뿌려 드시면 더 좋습니다. 비타민C가 안토시아닌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자, 잠깐 중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5위 아스파라거스, 4위 빨간 파프리카, 3위 마늘, 2위 콜리플라워, 1위 적양배추입니다. 기억하시죠?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2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채소 속 칼륨을 줄이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아까 채소를 삶으면 칼륨이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대로 하지 않고 계십니다. 채소를 통째로 냄비에 넣고 잠깐 삶으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면 칼륨이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의학영양학에서 리칭이라고 부르는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침출이라고 합니다. 칼륨을 물에 녹여 빼내는 방법입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소를 아주 작게 써세요. 5mm 이하로 잘게 써는 것이 핵심입니다. 채소 표면이 물에 닿는 면적이 넓어야 칼륨이 잘 빠져나옵니다. 크게 잘라서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다음으로 찬물에 2시간 이상 담가두세요. 이때 물을 중간에 한번 갈아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버리십시오. 절대로 그 물로 국을 끓이거나 다른 용도로 쓰지 마십시오. 칼륨이 다시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새 물로 끓이거나 요리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을 제대로 하면 채소 속 칼륨이 30%에서 50%까지 줄어듭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영양팀이 만성 콩팥병 환자 교육 자료에서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잘게 써는 것이 먼저, 그 다음 찬물에 담그는 것. 반대로 하시면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오늘부터 기억해 주세요. 잘게 써서 찬물에 2시간, 그 물은 버리기. 이 방법을 알고 나서 달라진 분이 계십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권재환 씨, 올해 72살이신 전직 버스 기사입니다.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으신 후 채소를 아예 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리칭 방법을 배우신 후 다시 채소를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예 못 먹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신장이 걱정되신다는 이유로 채소를 아예 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채소를 완전히 끊으시면 다른 영양소도 함께 부족해집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식탁의 진짜 숨은 위협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지 않고 오늘 영상을 끝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장을 걱정하시면서 채소를 신경 쓰고 계시는 분들, 혹시 밥 먹을 때 간장, 된장, 고추장, 멸치 액젓, 국간장은 평소처럼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에서 2022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 398명을 3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나트륨을 하루 6기 이상 섭취한 그룹은 3기 이하 그룹에 비해 크레아티닌이 1.7배 빠른 속도로 상승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신장에 좋은 채소를 열심히 드셔도 국이나 찌개, 나물 반찬에 간장과 멸치 액젓을 평소대로 쓰신다면 그 노력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채소보다 나트륨이 훨씬 강력하게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의 나트륨이 약 500mg에서 20mg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mg입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으로 하루 권장량을 다 채우거나 넘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된장찌개를 포기해야 할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국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절반만 드세요. 된장찌개 끓일 때 된장을 평소에 70%만 넣어보세요. 처음에는 심심하게 느껴지십니다. 2주만 지나면 혀가 적응합니다. 그리고 멸치 액젓 대신 식초나 레몬즙으로 신맛을 내보세요. 나트륨 없이도 충분한 맛이 납니다. 우리 세대는 짠 음식에 익숙하게 자라셨습니다. 어릴 때 가난한 시절 반찬이 없을 때 간장 한 종지에 밥을 드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시절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했던 짠맛이 이제는 우리 신장의 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건강을 위해 조금씩 바꿔가면 됩니다. 자, 이제 신장과 혈당과 혈압이 왜 함께 생각해야 하는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투석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중 절반 가까이가 당뇨병 때문에 신장이 나빠진 경우입니다. 당뇨병이 있으시면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 높은 혈당이 신장 안에 아주 작은 혈관들을 조금씩 손상시킵니다. 신장의 사구체가 손상받으면 걸러내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이 계속 높으면 신장으로 들어가는 작은 혈관들이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혈압이 더 올라갑니다. 악순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채소가 이 삼각형 전체에 도움이 됩니다. 적양배추의 안토시아닌은 인슐린이 잘 작동하도록 도와 혈당 안정에 기여합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혈압을 낮춰줍니다. 빨간 파프리카의 비타민C는 신장과 혈관 내벽 세포들을 보호해줍니다. 이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채소만으로 당뇨병과 고혈압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처방받으신 약을 꾸준히 드셔야 하고 정기검진도 빠지지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채소 선택이 약의 효과를 도와주고 신장 손상의 속도를 늦추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혈압약 중에서 엔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에날라프릴이나 리시노프릴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 특별히 주목해 주십시오. 이 계열 약은 신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서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에게 많이 처방됩니다. 그런데 이 약이 체내 칼륨을 보존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미 신장이 칼륨을 잘 배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까지 칼륨을 붙잡아두면 고칼륨 혈증 위험이 2배가 됩니다. 이런 분들은 칼륨 혈액 검사를 1개월에서 3개월마다 꼭 받으시고 오늘 말씀드린 칼륨 낮은 채소 선택이 더욱 중요합니다. 담당 선생님께 꼭 상의해 주십시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처음 들으시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적양배추가 1위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장과 신장 사이의 연결고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장내 미생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 속에 사는 아주 작은 미생물들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장 속에는 좋은 미생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의 장 속에는 이 균형이 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쁜 미생물들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나쁜 미생물들이 인독실황산염, 피크레솔이라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어려운 이름이죠?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독성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신장까지 와서 네프론을 추가로 손상시킨다는 겁니다. 신장이 나빠질수록 장내 미생물 균형이 더 나빠지고 장내 미생물이 나빠질수록 신장이 더 손상되는 악순환입니다. 2023년 국제신장학 학술지에 이 연관성이 발표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장내 미생물을 늘려주는 식품을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적양배추가 다시 등장합니다. 적양배추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가 좋은 미생물들의 먹이가 됩니다. 좋은 미생물이 늘어나면 나쁜 독성 물질 생산이 줄어듭니다. 신장이 덜 손상됩니다. 적양배추 하나에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신장과 장을 동시에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세대가 가진 절약의 지혜로 건강까지 챙기시는 겁니다. 비싼 영양제가 필요 없습니다. 또 하나 궁금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크레아티닌 수치가 아직 정상 범위인데 가족 중에 신장이 안 좋은 분이 계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60살이 넘으셨다면 신장 기능은 매년 조금씩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인간의 신장은 25살 무렵에 가장 활발하고 그 이후 서서히 기능이 감소합니다. 대한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60살 이후에는
정상적인 노화만으로도 신장 기능이 연간 약 1ml 감소합니다. 여기에 고혈압이나 당뇨병, 짠 음식이 더해지면 감소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지금 크레아티닌 수치가 1.2에서 1.3 사이에 계신 분들, 아직 정상 범위이지만 경계선에 가까우신 분들은 지금부터 오늘 말씀드린 채소들을 즐겨 드시고 나트륨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쉽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안순희 씨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올해 64살이신 안순희 씨는 꽃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3년 전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이 1.2로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담당 선생님께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안순희 씨는 그때부터 적양배추 겉절이를 밥상에 매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늘도 다진 후 10분을 기다렸다가 음식에 넣었습니다. 국간장도 예전에 60%로 줄였습니다. 2년 후 크레아티닌이 1.1로 약간 내려갔습니다. 수치가 내려간 것도 물론 기쁘지만 안순희 씨가 더 좋아하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꽃집 일이 힘들어도 저녁에 덜 피곤합니다. 예전보다 몸이 가벼운 느낌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크게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씩 천천히, 그것이 오래 지속되는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 여러분이 신장 건강을 위해 이미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들이 그 노력에 더 좋은 방향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장이 걱정되신다고 해서 드시는 것을 너무 줄이시거나 채소를 아예 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오히려 안 좋습니다. 신장에 맞는 채소를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배우신 리칭 방법, 즉 잘게 썰어서 찬물에 2시간 담그는 방법을 쓰시면 칼륨이 높은 채소도 어느 정도는 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함께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한 답도 드리겠습니다. 투석 중이신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채소들을 드셔도 될까요? 이 질문은 매우 신중하게 답해야 합니다. 투석 환자분들은 투석 종류에 따라 그리고 투석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먹을 수 있는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부 투석 환자분들은 투석 중에 칼륨이 걸러지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만성 콩팥병 환자보다 더 자유롭게 드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개인 상태에 따라 다르니 반드시 담당 병원의 신장 전문 영양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스파라거스가 비싸거나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오이 한 개가 훌륭한 대안입니다. 오이는 칼륨이 매우 낮고 칼로리도 거의 없습니다. 애호박도 좋습니다. 부드럽게 익혀 들깨 무침으로 드시면 맛도 좋고 신장에도 좋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비싼 수입 채소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잠깐,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 건강을 위해 좋은 채소를 찾으시면서 하루에 얼마나 드셔야 하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채소들의 적정 섭취량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한신장학회 저단백식이 가이드라인 2023년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양배추는 하루 80지에서 100지 만성 콩팥병 1기에서 3기 환자분들에게 안전한 양입니다. 한국 기준으로 겉절이 한 접시 정도입니다. 빨간 파프리카는 하루 최대 1개입니다. 마늘은 신선한 마늘로 하루 한쪽에서 2쪽, 마늘 가루나 마늘 소금은 나트륨이 들어있으니 피하십시오. 콜리플라워는 하루 100g에서 150g, 반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스파라거스는 만성 콩팥병 3기 이상이신 분들은 하루 60지 이하로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이 양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정도면 매일 드실 수 있겠다고요? 맞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분들입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여러분의 건강을 뒤로 미루셨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손자, 손녀들이 크는 것을 곁에서 보시려면 건강한 몸이 먼저입니다. 그 건강이 특별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 드시는 밥상 위에 오늘 알려드린 채소들 위에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박명숙 씨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어주십시오. 올해 70살이신 박명숙 씨는 남편이 새해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신 후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혼자 사시니 차려 드시기 귀찮으셔서 대충 드시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이 1.5로 나왔습니다. 딸이 걱정을 많이 해서 같이 영상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적양배추 겉절이 사실 혼자 만들기 귀찮은 음식이 아닙니다.
채 썰어서 식초, 매실청, 참기름 조금이면 10분이면 됩니다. 그 후 박명숙 씨는 일주일에 3번 이상 적양배추 겉절이를 만들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마늘도 다진 후 10분 기다리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됐다고 하십니다. 지난 검진에서 크레아티닌이 1.3으로 내려갔습니다. 딸이 너무 좋아했어요. 엄마가 건강해지시는 것 같다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신장 건강을 위한 식단이라고 하면 복잡하고 제한이 많다는 인상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함께 배운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적양배추 하나, 파프리카 하나, 마늘 한두 쪽, 그리고 국물 절반 줄이기,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 밥상에서 이미 쓰고 있는 재료들입니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더 잘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없는 재료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온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혜로 이제 건강도 챙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배운 것들을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 건강을 챙기다 보면 뭘 먹어야 하는지, 뭘 먹지 말아야 하는지가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포기하고 싶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장 단순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보라색 채소가 있으면 고르세요. 적양배추입니다. 둘, 마늘은 10분 기다리세요. 셋, 국물은 절반만 드세요.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천천히 배워가시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당장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마늘을 쓰실 때 다진 후 10분 기다리는 것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미 마늘을 요리에 쓰고 계시니 방법만 바꾸면 됩니다. 비용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첫째 주에는 빨간 파프리카 하나를 매일 드셔보세요. 작게 썰어서 밥상에 올려두시면 됩니다. 둘째 주부터는 적양배추를 사다가 저염 겉절이를 만들어 보세요. 셋째 주에는 채소를 잘게 썰어 찬물에 2시간 담그는 리칭 습관을 추가하세요. 그리고 나트륨, 이것도 함께 시작하세요. 국 한 그릇은 건더기 위주로, 국물은 절반만 드시는 것. 이 작은 변화가 신장에는 아주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추가하시면 어느새 우리 밥상이 신장에 맞는 건강한 밥상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오복래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복래 씨는 신장 전문 영양사 선생님께 상담을 받으신 후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시금치, 아보카도, 토마토를 줄이셨습니다. 대신 오늘 말씀드린 채소들을 주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리칭 방법도 배우셨습니다. 국 간장도 예전의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6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크레아티닌이 1.8에서 1.6으로 내려갔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는 1.4까지 안정됐습니다. 오복래 씨가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채소라고 다 같은 줄 알았는데 신장에 맞는 채소가 따로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나물 무칠 때 간장을 줄이는 것, 이게 채소만큼이나 중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닿아야 합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드리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 이런 시간을 내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출발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됩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의해야 할 채소입니다.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은 시금치, 아보카도, 감자, 토마토처럼 칼륨이 많은 채소를 지나치게 드시지 마십시오. 신장 건강에 진짜 도움이 되는 채소 5가지입니다. 5번째,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이뇨 효과와 글루타치온, 엽산이 강점입니다. 하루 60지 이하로 드세요. 구하기 어려우시면 오이나 애호박으로 대신하셔도 됩니다. 4번째, 빨간 파프리카입니다. 꼭 빨간색으로 고르세요. 초록색보다 비타민C가 2배 이상입니다. 생으로 드시거나 2분에서 3분만 살짝 볶아 드세요. 3번째, 마늘입니다. 다진 후 10분 기다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4년 메타 분석에서 수축기 혈압을 8.3mmHg 낮추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혈압약 중 에날라프릴 계열 드시는 분은 담당 선생님께 먼저 상의하세요. 2번째, 콜리플라워입니다. 칼륨과 인이 모두 낮고 네프론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찜기에 찌거나 오븐에 구워서 드세요. 밥의 절반과 섞어 드시면 혈당에도 좋습니다. 오늘의 1위, 첫 번째는 적양배추입니다. 칼륨과 인이 5가지 중 가장 낮고 안토시아닌으로 항염과 혈당 조절,
그리고 2024년 대한신장학회 연구에서 신장 기능 감소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2,000원에서 3,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저염 겉절이나 샐러드로 드세요. 보라색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오늘 새롭게 알려드린 두 가지입니다. 하나, 칼륨을 줄이는 리칭 방법입니다. 채소를 잘게 썰고 찬물에 2시간 담그고 그물은 버리고 새물로 요리하세요. 이렇게 하면 칼륨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둘, 우리 식탁의 진짜 위협은 나트륨입니다. 신장에 좋은 채소를 드셔도 나트륨을 줄이지 않으면 효과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국물은 절반만, 된장은 70%만 넣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나트륨을 줄이는 실용적인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을 드실 때 국물을 다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물을 드시면 따뜻하고 속이 편하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국그릇에 건더기를 먼저 다 건져 드신 다음 국물은 2~3 숟갈만 맛만 보시는 겁니다. 국물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건더기를 충분히 드시면 국물에서 얻는 영양은 그쪽에서 충분히 채워집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로 식사마다 나트륨 400mg정에서 600mg정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한 달이면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우리 신장이 그 차이를 느낍니다. 오늘 한 가지만 실천하신다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적양배추를 추천드립니다. 가장 저렴하고 가장 구하기 쉽고 칼륨과 인이 가장 낮습니다. 오늘 장을 보시면서 적양배추 하나만 집어넣어 보세요. 저염 겉절이로 만드셔서 내일 아침 밥상에 올려보세요. 그 한 가지 변화가 신장 건강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을 챙기는 것은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손자, 손녀 옆에 오래오래 있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어르신들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오늘 알게 된 것들, 주변에 신장이 걱정되는 분들께 꼭 전해 주십시오.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들으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그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가족 중에 신장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영상을 그분들께 보내주세요. 우리가 아는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 셋의 따뜻한 방식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정보가 전달됩니다. 신장 건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질문들이 다가오는 새 영상의 소중한 주제가 됩니다. 적양배추의 보랏빛이 우리 여러분의 신장을 지켜줄 겁니다. 마늘을 다진 후 10분 기다리는 그 작은 습관이 우리 여러분의 혈압을 도와줄 겁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밥상으로 신장을 지켜나갑시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이미 한 걸음 내디드셨습니다. 부위 먼저입니다. 그 다음은 작은 실천입니다. 오늘 장을 보실 때 적양배추 하나, 빨간 파프리카 하나를 집어넣어 보세요. 마늘 다진 후 10분 기다리는 것,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세요. 우리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